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은퇴하고 나니 돈이 걱정이네. 예금 금리는 너무 낮고 투자는 무서우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안전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젊었을 때 투자와 은퇴 후 투자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제가 농사 짓는 이야기로 비유해 드릴게요. 30대, 40대 때는 마치 씨앗을 뿌리는 시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일해서 메울 수 있으니까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어떨까요? 이제는 그동안 기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시기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퇴 후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원금 보전입니다. 돈을 잃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원칙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에요. 매월 생활비가 나와야 하니까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대응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 돈의 가치는 그대로면 결국 손해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 기억하시겠어요? 원금 보전, 꾸준한 현금 흐름, 인플레이션 대응. 이게 은퇴 후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채권입니다. 특히 국채와 우량 회사채요. 국채는 뭐냐면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예요. 쉽게 말해 정부야, 내게 돈 빌려줄게. 나중에 이자 주고 갚아,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김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에 은퇴하신 김 선생님은 5억 원을 1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셨어요. 연 3.5% 수익률이었거든요. 매년 1,750만 원씩 이자가 들어와서 월 생활비로 145만 원 정도 쓸 수 있었죠. 10년 후에는 원금 5억 원도 그대로 돌려받으셨고요. 회사채는 어떨까요? 삼성, LG, 현대차 같은 우량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국채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보통 0.5%, 1% 정도 더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회사채는 반드시 신용등급 AAA나 AA 이상만 사셔야 해요. 무리해서 높은 수익률 쫓다가 원금 잃으면 안 되거든요. 채권 투자할 때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만기를 다양하게 가져가세요. 3년, 5년, 10년짜리를 섞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변동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건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주가 뭐냐면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주식이에요. 마치 은행 예금의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파트 임대업 해보신 분 계신가요? 배당주는 아파트 임대와 비슷해요. 아파트를 사면 매월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배당주도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또는 매년 배당금이 들어와요. 특히 은퇴자분들께 좋은 배당주들이 있어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주들,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주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독점적인 사업을 하니까 수익이 안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10년간 배당률이 평균 4% 정도였어요. 1억 원 투자하면 매년 400만 원씩 배당금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망해가면서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률이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둘째, 배당 히스토리를 꼼꼼히 봐야 해요.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준 회사를 선택하세요. 셋째, 한두 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최소한 5-6개 정도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신주 30%, 금융주 25%, 공기업주 25%, 소비재주 20%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연 3-4%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투자처는 리츠입니다. 리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릴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해 부동산 투자 펀드죠. 부동산이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츠는 일반 부동산 투자와 달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 있다고 해봐요. 이 건물 가격이 1,000억 원이에요. 개인이 사기엔 너무 비싸죠? 그런데 이 건물을 1만 명이 공동으로 사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내서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1만 명이 나눠 갖는 거죠. 이게 바로 리츠예요. 리츠의 장점이 뭘까요? 첫째, 소액으로도 좋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강남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같은 곳 말이에요. 둘째, 전문가들이 관리해줘요. 여러분이 직접 세입자 찾고 관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셋째, 현금화가 쉬워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거든요. 한국에는 지금 30여 개의 리츠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은퇴자분들께 추천하는 건 오피스 리츠나 물류센터 리츠예요. 배당률이 보통 4-6% 정도 되거든요.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박 선생님은 은퇴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리츠에 투자하셨어요. 3개 리츠에 분산 투자하셔서 매년 5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고 계세요. 다만 리츠 투자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고 공실률이 높아지면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분산 투자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자처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요? 은퇴자 분들께는 4-3-2-1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국채와 우량 회사채 40%, 배당주 30%, 리츠 20%, 현금 10% 이런 비율이에요. 왜 이런 비율일까요? 채권 40%는 안정성의 기반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배당주 30%는 인플레이션 대응이죠. 물가가 오르면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리츠 20%는 부동산 인플레이션 해지예요. 임대료는 물가와 함께 오르거든요. 현금 10%는 기회비용이에요. 좋은 투자 기회가 오면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은퇴자금이 5억 원이라면 국채와 회사채 2억 원, 배당주 1억 5천만 원, 리츠 1억 원,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면 연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3.5-4.5%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5억 원 기준으로 매년 1,750만 원에서 2,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좀 적은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안전성의 대가예요. 원금을 잃을 위험이 거의 없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익률이니까 나쁘지 않죠? 자, 그럼 실제로 투자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 채권에 1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면 한 번에 1억 원을 사지 말고 매달 1천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두 번째, 만기를 다양화하세요. 레더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1년, 2년, 3년, 5년 만기를 골고루 섞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일정 금액이 만료되면서 재투자할 기회가 생겨요. 세 번째,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같은 상품이라도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연 0.1%라도 10년, 20년 쌓이면 큰 차이가 나거든요. 네 번째, 세금도 고려해야 해요. 채권 이자 소득은 15.4% 세금을 내야 하고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마세요. 매일매일 수익률 체크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점검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주식 샀는데 매일 HTS 켜서 봐서 잠도 못 자고? 은퇴 후에는 이런 투자하면 안 돼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해요. 은퇴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투자 사기입니다. 월 수익률 5% 보장합니다. 원금 보장하면서 연 20% 수익.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도망치세요.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어요. 있다면 그건 사기거나 폰지 사기예요.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월 5%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서 2억 원을 잃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월 5%씩 줬대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래요. 이런 사기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해요. 둘째, 지금만 특별히
한정된 인원에게만 이런 말로 조급하게 만들어요? 셋째, 복잡한 투자 구조로 이해하기 어렵게 해요? 넷째, 지인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접근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해보세요. 특히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라고 재촉하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투자는 급할 게 없어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은퇴 후 안전한 투자의 핵심은 원금 보전, 꾸준한 현금 흐름, 인플레이션 대응 이 세 가지였죠.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처로는 국채와 우량 회사채, 안정적인 배당주, 그리고 리츠를 추천했어요. 포트폴리오는 4-3-2-1 비율로 구성하시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1단계 현재 자신의 자산과 월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2단계 목표 월 소득을 정하세요. 3단계 증권사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하지만 그들의 말을 100% 믿지는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과 비교해보세요. 4단계 소액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500만원 정도로 연습해보시고요. 여러분,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더욱 그래요. 꾸준히 안전하게 오래가는 투자를 하셔야 해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은퇴자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금융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